안녕하세요. 아이들의 당을 줄이자 카이신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들의 당을 줄이자 실록입니다. 오늘은 책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아당주 유튜브 내용 제작할 때 많이 참고했던 책이에요. 내 아이를 해치는 가짜 음식이라는 책이에요. 네, 아이들 키우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읽으셨으면 하는 책인데요. 우리가 입에 넣을 수 있는 것은 다 음식이라고 말하지만 실상 요즘 시대에 우리가 먹는 것들 중에는 우리 몸에 영양분이 되는 진짜 음식 외에 책 제목에서처럼 오히려 영양분을 빼앗아가는 가짜 음식도 있거든요. 이 책을 쓰신 분은 방송 작가세요. 이선영 작가님이 쓰신 책이고, 네, 특히 음식과 건강에 관련한 다큐를 많이 쓰셨어요. 네, 화면에 보시면 제철 음식의 비밀, 위험한 밥상, 뭐 여러 가지 작품에 참여를 하셨고요. 내 아이를 해치는 가짜 음식, 이 책 한 권에 이 많은 다큐들의 내용을 집대성해 놓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책은 2018년에 출간되었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다큐들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책 표지에 보면 각 다큐들을 대표하는 한 줄 문장이 있는데요. 밥상 재건 프로젝트. 어떤 약도 안 듣던 우리 아이, 음식이 답이었습니다. 두뇌 음식, 음식만 바꿨을 뿐인데 꼴등이던 아이가 1등이 됐어요. 위험한 밥상, 문제 행동, 성격 탓이 아니라 밥상 탓입니다. 이런 문장들 어떻게 마음에 확 꽂히시나요? 저희는 아당주를 하면서 저희 아이들이 좋아지는 거, 그리고 변화되는 거 많이 봤고요. 그리고 카페 게시판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는 코너가 있어요. 거기에 많은 아이들이 밥상 하나 바꿨을 뿐인데 많은 것을 변화한 그 사례들을 많이 봐왔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이 음식의 중요성을 잘 모르는 어른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이런 책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분이 이런 방송 콘텐츠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요, 바로 영구치가 없는 작가님의 아들 때문이었다고 해요. 이런 영구치 결손의 원인이 무엇인지 작가가 찾아다니면서 여러 이야기를 듣고 자료를 수집하게 되었고, 그래서 결론은 음식 때문이라고 이 작가는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증상을 처음 발견한 것은 1920년대 그 미국 에라베마주에서 투견의 영양 상태를 연구하던 수의사들이었어요. 환경이 극도로 열악해지면서 이 투견 중에 일부에 이빨이 생성되지 않았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빨 생성이 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 가설을 좀 세워 봤는데요. 첫 번째 미네랄 불균형입니다. 이 신진대사 시스템이 잘 돌아가야 이빨 생성도 원활해지는데 이 대사에 관여하는 미네랄 불균형이 원인이라고 추측되는 거죠. 저희 지난 영상에서처럼 그 식품 첨가물로 인해서 중금속 섭취가 많이 되는 경우에 이 중금속이 칼슘 흡수를 방해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빨 생성이 어렵다는 이론도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우리 몸이 22 가지의 단백질 아미노산을 적절한 비율로 유지해야 건강한 영구치가 만들어진다는 설명도 있어요. 두 가지 모두 결국 다양한 영양소의 원활한 섭취와 연관이 있는 것이죠. 책의 목차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부록에는 안전바장 실천편, 안심 레시피가 나와 있는데요. 어떤 계기로 이런 아당줄 식단이나 자연식품을 만들기로 결심하신 분이라면 이 부록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파트 1의 소 제목들을 한번 읽어볼게요. 난폭한 소년 리, 음식으로 변화를 시작하다. 이상 행동을 잡는 밥상 재건, 가족이 함께해야 가능하다. 산만한 아이를 지켜보는 것보다 식단 조절이 훨씬 쉬운 일이다. 꼴찌, 패스트푸드를 끊고 금융 전문가로 성장하다. 소년원 아이들은 탄산음료와 가공식을 가장 좋아했다. 욱하고 화를 잘 낸다면 패스트푸드를 좋아하는지 살펴보자. 아담출 식단을 잘 실천하고 계시는 부모님들이라면 굉장히 상식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제목만 봐도 어떤 내용인지 대충 알 수 있을 것 같죠? 책에 사례자로 나오는 아이들이 대부분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체크리스트가 제시되어 있는데 여러분도 우리 아이는 어떤지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산만하고 과잉 행동을 보인다고 해서 모두 ADD나 ADHD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7, 8살쯤 그러니까 학령기가 되었는데도 감정 조절이나 행동 통제가 어렵다면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 책을 한번 보시거나 아니면 여기 화면 멈춤 잠깐 하시고 체크를 한번 해 보세요. 9 문항 중에 6개 이상이면 일단 의심해 보셔야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7명의 사례가 나오는데요. 음식이 문제라는 걸 깨닫기 전까지는 모두 부모가 집에서 조리를 거의 하지 않는 경우였어요. 사례자로 나온 리라는 소녀는 폭력성과 발작 증세가 있는 아이였는데 친구 생일 파티에 갔다 온 날이면 어김없이 화를 많이 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아이가 먹은 음식을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했는데 역시나 설탕이 많이 들어간 케이크와 과자가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의사나 뭐 심리학자, 임상치료사 그 누구도 음식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하지 않았고요. 심지어 음식 일지를 가지고 병원에 갔는데도 의료진의 반응은 "그저 우연이다. 음식 영향은 아니라고 했대요. 네, 사실 의료계에서는 그동안 음식과 병의 연관성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었죠. 최근에 와서야 좀 그런 부분에 연구가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엄마의 노력으로 음식 반응을 기록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식품 첨가물, 설탕, 유제품이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특히 살리실산염에도 반응을 보여서 이 살리실산염이 많이 있는 오렌지, 딸기, 토마토를 금지했더니 화를 내는 증상이 줄어들었대요. 예, 저도 잘 몰라서 찾아봤는데 이 살리실산염이 혈액을 묽게 해서 혈전을 예방하는 천연 화학 물질이라고 해요. 음. 근데 오렌지, 딸기, 토마토 이거 자연식품이고 오히려 건강식품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음. 아무리 좋은 거라도 체질에 따라 몸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이거는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으면 알아차리기 힘들죠. 네. 여기 나오는 사례자들의 얘기를 보면 모두 '음식이 원인이 아닐까?' 의심을 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음식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음식이 원인이 아닐까?' 생각을 해 봤다 하더라도 그걸 기록하지 않으면 원인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당장 어제 아침에 뭘 먹었는지 기억나세요? 아니면 그저께 저녁에 뭘 먹었는지, 그저께 아침은 뭘 먹었지? 이렇게 바로바로 생각이 잘 안 납니다. 더구나 제가 먹은 것도 아니고 아이가 먹은 것이라면 더 기억해내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바로바로 기록해 놓는 것이 추적하는 데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록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한 가지 음식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특히 가공식품을 많이 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안에 생각지도 못한 재료들이 들어있기도 해요. 특히 알레르기를 잘 유발하는 재료 중에 계란, 우유, 밀, 이거는 정말 대부분의 가공식품에 참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아이의 알레르기 문제나 ADHD 등이 고민이 되신다면 음식 기록과 그 이후의 반응도 함께 기록해 보시는 걸 추천해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첫째가 아주 좀 경증의 아토피 피부염이 있었어요. 이게 중증이 아니고 경증이다 보면 그냥 음식과의 상관관계까지는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방학 때 시댁에 잠시 내려갔다 왔는데 애 피부가 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전부 집에서 잘 해 먹였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부터 제가 좀 가공식품과의 관계를 좀 주의 깊게 살펴보기 시작했고요. 아이 피부가 알고 보니 '식품 첨가물을 많이 먹은 날 많이 뒤집어진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렇군요. 여기 책에 나온 예시를 두 가지 보여드릴게요. 이제 먹은 것과 아이의 상태를 기록한 것이 있고요. 이제 먹은 것을 가공식품과 집에서 조리한 식품으로 나누어 기록하기도 했어요. 자, 아이가 직접 기록하는 예시도 책에 나오는데 이건 나중에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 남폭소년 리, 가공식품을 몰아내고 자연식 재료를 먹고 밥상을 싹 바꾼 이 남폭소년 리는 이게 언어 능력이 굉장히 부족해서 책을 제대로 못 읽었대요. 그런데 음식을 바꾼 지 6개월 만에 단편을 읽을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수업에 집중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또래와 원만히 잘 어울린다는 가정 통신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정말 인상적인 사례네요. 또 다른 사례자로 나온 브래드라는 남자아이가 있는데 알레르기 체질에 천식 그리고 만성염증이 있었어요. 이제 유치원에서는 이제 다른 학부모들이 경계하는 난폭한 아이가 되었고요. 그런데
프레드의 엄마는 직업이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아이들의 행동 특성과 발달 과정을 잘 이해하는 교사였지만 아이의 행동 제어를 막을 수는 없었죠. 이 사례를 보면 아이 행동 제어가 안 되는 게 부모의 아동에 대한 행동 교육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걸 잘 아는 교사인 부모였는데도 이렇게 되었으니까요. 결국 원인이 음식에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네, 상담을 통해서 가족의 식단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가족은 거의 집에서 음식을 해 먹지 않았고요. 주로 외식이나 배달 음식을 먹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아빠가 당뇨를 앓았는데 당뇨 때문에 아스파탐 같은 인공 감미료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 아스파탐이 드물게는 뇌기능 마비, 신경교란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네, 이런 식품 첨가물은 체구가 작은 아이는 더 타격이 클 수 있겠죠. 브래드의 엄마가 말하기를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아이에게 어떤 음식을 먹이는가와 같은 의미라고 했어요. 이게 정말 와닿는 말인 것 같아요. 또 다른 한 어머니는 산만한 아이를 지켜보는 것보다는 식단 조절이 훨씬 쉬운 일이라고도 했죠. 이 가족들의 공통점은 바로 온 가족이 다 함께 식단 변화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먹이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부모 스스로가 먹는 것을 바꾸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특히 아이들과 요리하면서 건강 음식에 대해 알려주는 것도 이게 바로 살아있는 교육 아니겠어요? 항상 저희 아당줄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사례들의 공통적인 해결책은 모두 아이의 식습관을 개선한 것이었어요. 부모들이 집에서 조리를 하기 시작했고, 과잉 행동을 유발하는 식품 첨가물을 최대한 배제한 거죠. 가짜 음식이 아닌 진짜 음식을 먹이기 시작한 겁니다. 책에 보면 또 그 소년원에 있는 아이들의 식습관을 조사한 자료가 있는데요. 아침은 거의 거르고요. 식사할 때 꼭 소시지, 햄이 있어야 되고 하루에 한 번 이상은 라면을 먹거나 아이스크림, 케이크, 사탕, 초콜릿, 빵 같은 그런 간식을 즐긴다고 했어요. 특히 공통적으로 탄산음료를 많이 마신다는 걸 알 수 있는데 하루에 500ml 이상 2리터까지도 꾸준히 마셨다고 해요. 이게 탄산음료뿐만 아니라 소년원 아이들이 즐겨 먹었던 가공식품들을 보면 인 함량이 굉장히 높은데요. 칼슘과 인의 비율이 1대1에서 1대1.2 정도가 가장 이상적이고 1대4까지도 괜찮다고 해요. 그런데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밥 반찬, 햄을 보시면 1대37이나 됩니다. 인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칼슘을 흡수하기 어렵게 되죠. 네, 여기 콜라도 나와 있는데요. 탄산음료는 햄에 비해서는 인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 탄산음료에 포함된 또 인공 착색료가 칼슘이나 철분, 마그네슘 이런 것들을 배출시킨다고 합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콜라를 마신 후 1시간 동안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라는 영상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서도 30분 이내에 미량 영양소가 배출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이 칼슘, 철분, 마그네슘, 아연 이런 것들은 몸에 꼭 필요하고 또 성장에 너무 중요한 미량 영양소들인데 이런 것들이 몸에서 부족하게 되면 또 신체는 물론 두뇌도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는 거죠. 특히 이 칼슘 부족은 정신적인 문제로 이어진다고 보고되고 있는데요. 이 칼슘이 천연 신경 안정제와 같아서 칼슘이 부족하면 정신이 불안해지는 건 물론 난폭해지기 쉽다고 합니다. 이런 음식은 정말 먹어서 영양분을 흡수한 게 아니라 오히려 영양분을 빼앗아간 가짜 음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작가는 요즘 청소년들이 참을성이 없고 욱하는 성질이 되는 것이 혹여 이런 패스트푸드 때문이 아닐까 의심이 든다고 했어요.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중이병 아니겠어요? 중이병. 제가 예전에 읽은 책에서는 이 전두엽이 이제 발달되는 시기에 좀 그런 전두엽의 발달이 미성숙하면서 음. 이 아이들의 감정 조절 능력이 떨어지니까 이게 욱하고 뭐 이런 것들이 감정으로 표출이 된다고 하는데 네. 사실 이제 영양이 잘 채워지고 안정이 되면 그래도 좀 이런 중이병이라는 단어가 음. 사라지지 않을까. 영양만 잘 채워준다면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네, 내 아이를 해치는 가짜 음식 파트 1 부분 오늘 리뷰를 해봤습니다. 네, 나머지 파트 2 이하 부분은 다음번 영상에서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 전에 책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알레르기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아당줄 실천해 보세요. 키 쑥쑥, 몸 튼튼, 뇌 똑똑. 아이들의 당을 줄이자 실천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